한국 큰 그림에 중력받은 중국 정부. KF-21 첫 수출 UAE 응답왔다. 속보. UAE. KF-21 도입에 중국 좌절. 도전. 창의와 열정의 KDNA를 되살려 미래 사업의 본격 추진과 이집트, 미국 등 대규모 수출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지는 기념비적인 한 해를 만들겠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회사의 성장세를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KA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거두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군용 항공기 제조사로 K방산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수출 기종 다변화와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KA는 오는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 세계 7위권의 항공우주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수출을 퀀텀 점프의 동력으로 삼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보관이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치인 3조 8,193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2,475억 원으로 전년보다 74.8%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99억 원, 480억 원을 거둬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1%, 147.4% 늘었다. 2분기도 매출은 21.6% 증가한 8,918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785.7% 증가한 743억 원을 달성했다. 수주잔고도 확대됐다. KI의 2분기 신규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1.6% 상승한 2조 8,548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23조 2,591억 원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1년 27.7%에서 2022년 30.9%, 2023년 48.3%까지 늘었다. 하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A는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F-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와는 수리온을 두고 수주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군용, 경찰, 해경, 산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수리온은 높은 품질을 앞세워 올해 첫 수출이 예상된다. 회사는 미국의 공군,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를 준비 중이다. KA는 로키드 마틴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 중인 파-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을 앞세워 미국 해군 고등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낼 계획이다. 미국 수출에 성공할 경우 수출길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시장 확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I는 이달 6일 현지 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F-50과 KF-21, 수리온 등 주력 기종들을 선보였다. 폴란드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참가국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영 KA 사장은 유럽에서 F-50으로 시작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T-50의 일본과 미국 진출 보고서, 보잉의 좌절과 개발비 급등. 보잉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T-50에 대응,
스웨덴 사부와 협력해 92억 달러의 비용으로 미국 공군 요구량보다 많은 475대를 납품하고 추가로 120대 분량의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하겠다는 과감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보잉의 과감한 도전에 대해 미국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컸지만 당시 보잉은 발전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풍동 테스트와 구조 강도, 테스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T-50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 동체는 수많은 리벳 작업이 필요해 양산 비용이 상승하지만 보잉은 자사가 자랑하는 일체 복합재 성형 기술을 활용해 양산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바로 윙락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 사태 등이 발생했습니다. T-7A 레드호크의 문제에 대해 밀리터리 리뷰이지 2406호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 공군은 T-7A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T-38 안전 운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T-7A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초도 생산을 시작해 2024년에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해야 했지만 연이은 결함이 발견되면서 양산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회계보고서를 통해 2023년을 기준으로 계약액 92억 달러를 기준으로 이미 11억 4천만 달러, 1조 5,8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GAO 회계감사원은 공군 엔지니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T-7A가 예정된 일정보다 최소 2년 이상 지연되어 개발 완료가 2025에서 2026년 이후로 미뤄지며 초도 양산도 2027에서 2028년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늦어짐에 따라 현재 낡은 T-38 고등훈련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공군은 조종교육 적체 현상을 겪고 있음은 물론 낡은 기체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매년마다 X 6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O나 미국 공군의 일부에서는 늦기 전에 T-7A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잉이 발표한 해군용 T-7A 개념도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보잉이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일본 정부의 초기 계획은 보잉의 T-7A 사업에 참여해 개발비를 분담함과 동시에 미국과 공동으로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T-52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경전투기를 상정해 설계된 것과 비교해 보잉의 T-7A는 고등훈련기로만 개발된 모델이기에 무장능력 강화와 함재기 등으로의 변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공군은 T-7A가 선정된 에트 사업 이외에 실제 공중전과 무장투하 훈련,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에 가까운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잉사와 협력해 개발비를 분담함으로써 에트 사업 및 미국 해군이 발주한 T-45 가속 고등훈련기 대체를 위한 UGS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수많은 결함 및 개발비 상승 문제에 시달림은 물론 보잉사 자체가 737여객 기 결함 문제 외에 군용기 사업 부분에서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참여할 경우 보잉이 일본을 현금 인출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사는 일본에서 개최된 디스의 저펜 2023 국방전시회에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M-346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346의 도전. 일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는 보잉의 T-7A 레드호크, 이탈리아의 M-346, 로키드 마틴 주도의 T-52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일본에서 개최된 디스의 저펜 2023 국방전시회에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M-346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운용을 담당하고 해상자위대가 사용할 F-35B 함재기 운용 교육을 이탈리아에 위탁했고 그 과정에서 M-346이 일본 조종사 훈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M-346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수륙기동단이 운용하고 있는 AV-7 수륙 양용장갑차입니다. 정서적 문제로 한국에서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막대한 라인 복구비를 지불하고 미국에서 도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일본 진출 전략은 보잉의 T-7A가 결함 사태에 시달리자 일본 시장에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로키드 마틴도 적극적으로 일본과 접촉해 T-50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수륙기동단, 일본판 해병대, 창설에 발맞추어 AV-7A1 상륙장갑차 도입을 고려했지만 당시 미국 유디사의 생산 라인이 종결된 상태였고 한국의 삼성테크윈에서 AV-7A1이 면허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고려한다면 한국제 AV-7A1을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한국 생산품이란 이유로 일본은 미국 유디사에게 막대한 라인 복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어렵게 58대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에이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미국 공군의 아펄스, 공중전술 증강현실 시스템, 기능을 추가한 TF-50 기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I 역시 복잡한 한일 관계를 고려해 T-50 마케팅을 로키드 마틴에 맡기고 있으며 약속된 00%의 목만 챙기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I가 T-50의 일본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KI와 로키드 마틴은 공동으로 미국 공군의 에티 사업과 미국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현재 서로 어떠한 부분을 분담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KI의 미국 고등훈련기 진출 전략과 함께 성공 가능성, 한국이 담당할 신기술에 대해 밀리터리 리뷰이지 2406호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